제93차 최고위원회 회의를 개최합니다. 오늘 최고위원들께서 좀 참석을 해 주실 것으로 기대했는데 오늘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사항을 살리고 우리 의회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바른미래당의 역할을 더욱더 높여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되도록 빨리 최고회의에 참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의 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당의 대표로서 국민 여러분과 당원 동지 여러분께 공부스러운 마음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한 가지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바른미래당은 옳은 길을 걸어왔고 또 그 길을 걸어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길을 가기 위해서 투쟁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도 정치는 그냥 중간에 서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 그곳에 가장 옳은 길을 찾는 것이 중도 정치입니다. 이것이 제가 추구하고 바른미래당이 걷는 제3의 길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의 실정이 심화되고 있고 자유한국당은 시도 때도 없이 국회를 멈춰 세우면서 극한 투쟁에 나서고 있습니다. 거대 양당의 이념 대립으로 인해서 정치가 망하고 경제도 망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언제나 바른미래당이 앞장서서 개혁을 주도해 왔습니다. 개혁을 통해 대한민국의 정치를 발전시키고 민생과 경제를 돌보는 일이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중도 정치의 길이고 옳은 길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선거제도를 개혁하는 것은 바로 정치와 경제를 살리는 중도 개혁의 길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극복하고 합제 민주주의로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선거제 개혁은 우리 당의 정강정책에도 명시된 내용이고 제가 단식도 불사하면서까지 사라져가던 논의의 불씨를 되살리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려놓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안은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이 사실이지만 논의를 해서 앞으로 개선해 나가면 됩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의 과제입니다. 패스트트랙에 대한 논란이 많지만 패스트트랙 지정조차 안 됐다면 선거제 개혁은 제대로 논의 한 번 못 해보고 흐지부지 될 것이 명백해졌었습니다. 선거제 개혁에 대한 패스트트랙 지정은 중도 개혁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우리는 중도 정치와 제3의 길의 소중함을 제대로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 바른미래당이 소멸한다면 거대 양당의 극한 대립 속에서 대한민국은 발전하지 못하고 정체될 것입니다. 우리는 제3의 길을 끝까지 지켜서 한국 정치의 구조를 바꿔야 할 역사적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제3당의 위치에 안주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바른미래당이 중도 개혁 세력의 중심이 되고 그것을 키워서 대한민국 정치 구조를 바꾸자는 것입니다. 실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은 대한민국 정치의 구조를 바꾸는 그 시발점이 될 것입니다. 바른미래당은 중도 개혁의 큰 길 위에 서 있는 정당입니다. 우리는 그 길 위에서 서로를 보듬고 격려하며 우리 스스로를 지켜가야 합니다. 자유한국당과 합친다고 또는 민주평화당과 합친다고
우리가 얻을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제3의 길을 포기하는 순간 한국 정치는 또다시 극한 대립의 양극체제로 회귀하고 말 것입니다. 이 길을 지키기 위해 서로에게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가야 될 길을 가도록 합시다. 사보임 문제로 논란이 많았지만 김관영 원내대표 임기 이제 불과 한 달 조금 남게 남아 있습니다. 김관영 원내대표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막힌 국회를 뚫고 민생을 챙기는데 앞장섰습니다. 특활비 폐지 등 국민의 편에 서서 정치를 개혁하는데 그 선봉장이었습니다. 사보임 문제로 상처를 받으신 국회의원님들께 대해서는 김관영 원내대표도 여러 차례 사죄를 했고 마음 깊이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타협의 예술입니다. 내 것을 내려놓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양보하고 타협할 때 민주주의는 꽃을 피웁니다. 관계되는 의원 여러분들께서 널리 양해하시고 당과 의회의 앞날을 위해서 통 크게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패스트트랙 지정으로 선거제도 개혁이 끝난 게 아닙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패스트트랙은 협의의 장을 열어놓았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15일 제가 단식을 마치면서 여야 5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대로 선거제도 개혁, 즉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이제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치 개혁을 위한 개헌에 대한 논의도 이제 시작해야 합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치 개혁의 시작일 뿐입니다. 제왕적 대통령제 극복을 위해서 국회가 제 역할을 하는 권력 구조의 대개혁을 이제 시작해야 합니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타파하고 합의제 민주주의를 제도화해서 정치가 민생을 제대로 돌볼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작년 12월 15일 5당 원내대표 합의문의 기본 취지입니다. 이번에는 국회가 나서서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개헌안을 만듭시다. 여야가 힘을 합쳐 대한민국의 다른 미래를 열어가는 모습을 보입시다. 북한의 미사일인지 발사체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어젯밤 약 35분간 통화를 갖고 북한의 발사체 도발과 비핵화 협상에 대해서 논의했다고 합니다. 이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대북 식량 지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북한 발사체 도발에 대응하는 한미 양국의 긴밀한 공조가 매우 효과적이었다고 말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먼저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식량 지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 적극 환영합니다. 제가 지난 최고위원회에서 말씀드렸듯이 대북 식량 지원은 기아에 빠진 우리 민족을 돕는 일입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북미 간 대화 재개 실마리를 풀어낼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될 것입니다. 이제 미국도 지지 의사를 밝힌 만큼 정부가 나서서 대북 식량 지원을 적극 추진하기 바랍니다. 그러나 발사체인지 미사일인지 논란이 많지만 북한이 서울을 사정권으로 하여 군사도발을 감행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깊은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군사적 도발은 어떤 이유에서건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대북 제재 완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한미 공조가 필수적인 한반도 평화에도
커다란 장애물이 될 뿐입니다.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눈치만 보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대응은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정부 기관은 미사일이라는 표현을 의도적으로 깊이 하는가 하면 명백한 군사 도발에 대해서 경고를 해도 모자랄 국방부가 군사합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평가를 내놓았을 뿐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현지 지도를 했다고 선전하는 동영상과 사진이 전 세계에 크게 발표되었는데도 국정원은 도발로 보지 않는다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독일 일간지에 보낸 기고문에서 한반도에서 총성이 사라졌다고 면서 이번 도발을 언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세상이 다 아는 평화주의자입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공동 번영을 위해서 남북의 적극적인 화해 협력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정부가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또 미국에게 양보할 것은 양보하도록 적극 노력을 해야 한다고 항상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인데 그러나 시간이 걸릴 것이다. 정부는 조급증을 버려야 된다고 얘기를 해왔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의 나태한 안보의식으로 많은 국민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는 추진하되 북한에 할 말은 해야 합니다. 북한에 끌려다니는 과도한 저자세 외교로는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수도 없고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수도 또 국민의 안보 불안을 해소할 길도 없습니다. 확고한 안보 태세 속에서만 진정한 한반도 평화정책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문재인 대통령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공개적인 발언이 없으면 비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